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올해만 3차 역대 최대 이런 수식어가 붙다 보니 나라 살림 괜찮은 건지 재정 건전성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지금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 어떻게 봐야 할지 노경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사상 최대. 최근 이 말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장은 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나랏빚 사상 최대인데 또 재정 확장한다는 정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가계부채든 정부 부채든 어느 시점에라도 그 총액을 과거와 비교하면 사상 최대인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가 저금리 기조로 돈도 계속 시중에 풀리고 있어서 부채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상 최대는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미중위의 위기. 사상 최대라는 게 불리는 게 당연한 최악의 지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지표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요. 한국은행은 올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내다봤는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1998년 외환위기 때를 포함해 2번뿐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인 거라서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사상 최대의 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라 살림뿐인 정부는 사상 최대의 살림, 즉 재정을 꾸리겠다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역대급 추경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과 기업은 살리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일자리 유지하고 기간산업 살리고 수출기업 경쟁력 잃지 않도록 하고 생활자금 수혈해줍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이다 보니 빚도 어쩔 수 없이 지게 됩니다. 개인이 은행에 돈을 꾸듯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 A급 이상으로 평가받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초반으로 코로나 사태 초기를 제외하곤 안정권에 들고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미국은 3,700조 원의 추경안을, 유럽연합은 1,000조 원의 경제회복 기금안을 내놨습니다. 이들 나라, 우리나라보다 채무율이 훨씬 높습니다. 2018년 IMF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무율은 40%, 반면 미국은 106%, 독일 70%, OECD 평균은 109%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건 물론 우려되는 일이지만 역시 올해 세계 각국에서 공통된 현상입니다. IMF는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의 경우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이 1년 전보다 17.2%포인트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IMF 기준으로는 5.5%포인트, 이번 정부 기준으로는 6.4%포인트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은 이 사상 최대의 재정이 실물 경기를 잘 살려서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엉뚱한 대로 예산이 새지는 않는지 보다 철저하게 정책을 짜고 감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